크레딧 스위스, 테슬라 초과 실적 유지 및 목표 주가 상향. 테슬라에 대해 크레딧 스위스는 초과 실적으로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주당 $1,125로 높였다. CNBC와 로이터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는 20일에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보고서에 우호적인 펀더멘털이 포함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주당 $1,025에서 $100 높여 이같이 제시했다.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글로벌 EV 전환의 리더로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목표 PER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경쟁자보다 잘 극복해왔다고 밝혔다.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시설인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으며 독일 베를린과 텍사스 신규 공장 증설이 1분기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추가로 $430억 확보하기 위하여 테슬라 주식 중 일부를 거래 자금에 조달할지도 주시하고 있다. 웨일스 파고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와 경영에 나설 경우 주의가 분산되어 테슬라 경영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 1분기에 $178억 매출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레피니티브 애널리스트의 테슬라 이익 추정치는 주당 순이익 $2.26로 1년 전의 주당 93센트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다. 애플카, 전기차 1억 넘는 고가로 출시 가능성, 협력사 수혜 기대 낮아져.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카 부품 공급 및 위탁 생산 가능성에 수혜를 노리고 있던 한국 부품업체 및 자동차 기업이 애플과 협력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매체 아이드롭 뉴스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에서 2025년 양산 시작을 목표로 자체 브랜드 전기차를 개발해 출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생산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애플이 당초 애플카 출시 시기를 2027년으로 검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출시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이드롭 뉴스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애플의 첫 전기차 가격이 $100,00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애플이 테슬라 등 기존에 있던 전기차 기업과 맞경쟁하는 일은 불리하다고 판단해 완전히 차별화된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가격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의미다. 아이드롭 뉴스는 애플은 일단 시장에서 좋은 자동차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전기차 가격을 낮춰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외에 애플카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아이폰을 통해 전용 디지털 키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 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애플이 테슬라 등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분야 엔지니어를 다수 영입해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자체 기술력 확보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타이탄 프로젝트로 불리는 애플 자율주행차 연구팀은 한때 1,000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카 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 부품업체 등 애플의 잠재적 협력사들도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부품업체는 지난해 애플과 다방면으로 애플카 생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이들 업체가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 등 여러 제품에 쓰이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부품을 공급하면서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자동차 전장 부품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이 외국 언론에서 나온 보도와 같이 하이엔드급 자동차 시장을 노려 당분간 고가 전기차만 출시한다면 부품 협력사들이 보게 될 수혜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플카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져도 부품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인 반면 애플카 판매량은 당분간 크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부품업체들의 공급 물량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밑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부품업체와 투자자들이 애플카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다소 낮춰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드롭 뉴스는 현대자동차와 BMW, 토요타 등
애플카 위탁 생산 협력사로 거론돼 왔던 기업이 실제로 애플과 생산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애플이 현대차 등 경쟁사에게 애플카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애플카를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폭스콘은 최근 자체 브랜드 전기차를 공개하고 출시와 생산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애플카 위탁 생산을 앞두고 미리 기술력을 증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시장 진입 시기를 너무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애플카 출시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 브랜드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애플카를 바라보는 회의적 시선도 늘고 있다. 애플이 애플카 초기 모델의 고급차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아이폰 프로 등에 사용됐던 고가의 티타늄 소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이드롭 뉴스는 애플은 애플카가 최고급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요소를 추가할 것이라며, 실제 출시 시기까지 애플카의 사양등 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안, 반도체 대란은 에피타이저, 더 큰 배터리 대란 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반도체 부족 사태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다가올 배터리 부족 사태에 비하면 애교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2의 테슬라로 부르는 리비안은 매사추세츠 공과대 출신 엔지니어인 스카린지가 지난 2009년 창업했다.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S,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X를 주로 승용차에 집중한다. 반면 리비안은 상용차와 SUV를 초기 주요 모델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카린지는 지난주 미국 일리노이주 노멀에 있는 리비안 공장 언론 투어 진행 중 세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총 합계가 향후 10년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전기차 가격마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정보 제공업체 아시안 메탈에 따르면 중국 내 리튬 가격은 지난해 6월 저점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3월 15일까지 472%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직접 채굴하거나 정제해야겠다고 트윗을 올리며 비판했다. 특히 스카린지는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문제가 현재 수백만 대 수준에서 향후 10년간 수천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자재 채굴부터 이를 가공해 배터리로 만들기까지 전 분야에서 원자재 부족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스카린지 리비안 CEO는 반도체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과도하게 매입해 재고를 쌓는 형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었다면서 배터리 이슈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는 앞으로 20여 년간 배터리를 놓고 우리가 경험할 것에 빗대면 작은 에피타이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리비안은 현재 픽업트럭 R1T,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 배달용 밴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올해 1분기 차량 2,500여 대를 제조해 1,227대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25,000대 목표치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다. 리비안은 2023년까지 일리노이주 공장 연간 생산 능력을 20만 대로 확장하고 2024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상하이 봉쇄의 중국 반도체 생산량 감소. 전기차 업계 타격. 중국의 지난 1분기 반도체 생산량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상하이 봉쇄로 원자재 조달 등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에서 3월 반도체 집적회로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807억 개로 나타났다. 1에서 2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도 5.1% 감소한 것으로 분기별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2019년 1분기 8.7%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상하이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가량 봉쇄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봉쇄가 3월 말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생산량이 4월에는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 삼각주 지역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핵심 생산 기지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에 이르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21세기 경제보도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창장 삼각주 지역의 집적회로 생산량은 1359억 100개로 중국 전국 총 생산량인 2612억 6천만 개의 52.02%를 차지했다.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상하이의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 소재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다. 방역 방침에 따라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났고 도로 통행 제한 및 항만 조업 중단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원자재 조달과 제품 납품의 차질이 빚어졌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업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수요가 큰 자동차 업체도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3월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한 것이 반도체 생산 감소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중국 3대 신흥 전기차 업체로 언급되는 니오와 샤오펑 모두 반도체 공급망 혼란에 따른 생산 어려움을 밝혔다. 니오의 공동 창업자 윌리엄 리는 니오 차량 한 대당 반도체가 종류별로 약 1000개 필요한데 현재 전체의 10%에 달하는 100가지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샤오펑 공동 창업자 허샤오펑은 상하이 봉쇄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즉각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업체들이 5월에는 모든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웨이 스마트 차량 솔루션 및 소비자 부문 위청둥 CEO 역시 지난 15일 상하이 생산 기지의 조업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5월 이후 과학기술 및 공업 분야의 모든 공급망이 끊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도시 봉쇄 장기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공급망 붕괴 및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산하자 중국 당국은 상하이 현지 기업의 생산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도시 봉쇄 20여일 만에 공장 재가동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생산 재개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66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잇따라 화재. 1분기 화재 발생 전기차 640대 기록. 샤오펑 등 중국산 전기차가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고 뉴스차이나닷컴이 보도했다. 전기차 열풍이 지속되고 판매량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샤오펑 전기차 G3는 선전시 룽아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국 매체가 지난 2년 동안 보도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8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 응급관리부 소방구원사가 지난 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640건으로 집계됐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는 샤오펑과 아이웨이즈 등 전기차 스타트업이 제조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비아디, 광동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등 유명 업체가 제조한 전기차도 화재가 발생했다. 중국 매체가 보도한 86건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비아디의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은 가장 많았며 당친 등 전기차 모델도 화재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비아디의 전기차 화재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것이며 당시 비아지하는 선전 수의관 고속도로 갓길에서 연기가 났다.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S는 5대이며 가장 최근에 발생한 화재 사건도 지난해 10월에 보도됐다. 당시 모델 S는 주차할 때 자연 발화했고 차량이 빈 껍데기만 남기고 모두 전소됐다. 리샹, 샤오펑, 니오는 각각 5건, 4건, 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 사건은 5에서 9월에 발생했으며 차량을 충전할 때나 차량 정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 공개하게 통계 자료에 따르면 38.5%의 전기차 화재 사건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27.5%는 충전 중인 상태에서 발생했다. 일부 전기차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할 때 배터리 내부의 배터리셀이 눌리거나 찔리기 때문에 열폭주로 발생했다.